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 2시입니다. 원래 화요일에 뵀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월요일에 만났고요. 오늘도 베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베개 강의를 준비해봤고 PPT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의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오늘도 번호 100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지난번과 같죠. 저희 베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색상도 세 가지, 그리고 크기도 세 가지. 그래서 소형은 높은 거를 잘 못 빼시는 분. 아, 저는 도저히 높은 거는 못 빼겠어요. 그러신 분은 소형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소형은 38만 5천 원. 그리고 작고 귀엽죠. 그래서 차 안에서도 사용하기가 좋고요. 목베개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단, 나는 높은 거를 못 빼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아세요? 저는 높은 거는 못 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너무 베개를 낮게 베게 되면은 옆으로 잘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머리가. 그러면서 경추에도 좋지 않아서 옆으로 잘 때도 맞는 그 크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형 베개를 주문하시고 저는 높은 거를 못 빼요 하시는 분한테는 그거는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형을 베시다 보면은 나중에 좋아져서 중형으로 바꾸신 분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중형 베개. 얘가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대형도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은 들어요. 옆으로 잘 때. 근데 중형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중형은 사이즈도 좋고 갖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꽃가방이 있거든요. 물건을 어딜 갈 때, 멀리 갈 때, 그 물건을 담아가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가벼워요. 무거우면 진짜 들고 다니기 힘들 텐데 가벼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형은 등에 이렇게 세워서 딱 했을 때 그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목티, 특히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형을 차 안에다 두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가시는 분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요. 이때도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그럴 때도 등받이로 사용하게 되면은 척추가 부드러워지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가 크신 분들, 어깨가 넓으신 분들,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대형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베개는 안았을 때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얘를 안고 자는 걸로 꼭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이제 기차 안인데요. 이렇게 등받이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래 서 있어도 몸에 무리가 가지만 오래 앉아 있어도 무리가 많이 가고요. 특히 제가 여러 의자를 앉아 봤지만 내 몸에 딱 맞는 내가 자세를 딱 교정했을 때 내 몸에 맞는 의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의자를 만드신 분께서 그분도 척추가 휘어 있고 이 정자세를 모르잖아요. 정말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알고 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편하구나. 그렇게 해서 의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의자 너무 편하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워서 냉기는 올라오고 그리고 얘가 밑에가 푹 들어가 갖고 척추가 여기가 유추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불편한 의자였는데 다른 분들은 그 의자가 다 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자에 내가 계속 내 몸을 맡겨서 앉음으로써 또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 저희 중형 베개를 등 뒤에 하시면은 척추가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하고 자세가 좋아지니까 장시간 앉아있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모두가 정말 베개를 꿈꾸죠. 저 베개가 나에게 꿀잠을 선물해 줄 거야. 저 베개가 나의 불면증을 사라지게 해줄 거야. 저 베개가 나의 피곤을 줄어들게 해주겠지. 하지만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그래핀, 저희 베개에도 그래핀이 있는데 그래핀만 있는 이 베개도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적 개선이 있는 이 베개는 3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 베개는 원적 개선 플러스 히토루 자석 플러스 그리고 또 그래핀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나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정말 저렴한 거죠. 그래핀만 22만 원. 그리고 원적외선만 30만 원인데 저희는 세 가지가 들어가고 또 원단까지도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단인데도 예쁜데도 가벼운데도 금액이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베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베개를 저희가 잘못 베게 되면은 자면서 내 몸을 잃어가는데요. 머리는 무겁고 어깨는 처지고 오장육부는 처지고 척추가 휘어지죠. 그러면서 자는 동안 내 몸을 망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노 베개를 착용하시게 되면 머리를 받쳐서 올려주고 머리를 가볍게 해주고 또 여기에 복대까지 하신다면은 더 플러스가 될 거고 머리에 우리가 베개를 뱉지만 척추까지 피가 흘러서 여기까지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전신이 편해지죠. 그래서 잘 때 우리는 척추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노를 만났을 때 저의 자는 모습은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척추가 둥글게 이렇게 돼서 저는 잠을 잤어요. 이렇게 자야지만 잘 수 있었습니다. 버릇도 습관도 안 좋았지만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세가 편했어요. 왜 몸이 틀어져 있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가 많이 휘어 있어서 이렇게 자는 게 편했습니다. 근데 나는 편하다 생각했지만 몸은 편했을까요? 몸은 잠은 잤지만 편하지 않았고 숙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계속 내 몸에 누적되어서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못생겨지고 미워지고 거구로 변하고 계속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사는 척추의 모습은 가운데 그림. 그리고 이제 몸을 알고 베개를 베고 번호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계속 자면서 이 자세를 잡으려고 앉아있을 때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했는데 제가 따로 막 운동을 한다거나 뭐 무슨 전문가로 배운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노를 입고 스스로 근육이 내 몸에 알게 해줘서 이 몸을 교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굳어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또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마다 이렇게 척추를 S자로 만들어 주면서 나의 호흡을 열어주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내게 좋은 환경을 제가 스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척추도 S라인이 되어야지 나는 건강하고 또 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정보가 내 몸을 망친다. 저의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기 통증의학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는 아기 때부터 척추가 약했어요. 10대 때도 그냥
툭 이렇게 돌기만 해도 척추가 그냥, 그냥 허리가 삐끗해갖고 한의원 가야 되고 마비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때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너무 오래 앉아있지도 말고요. 당신은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누워있거나 뛰는 거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무리하시면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걱정돼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허리가 계속 약하니까 저는 아는 지인이 저한테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10대인가 20대 초반인가. 근데 되게 어렸었어요. 근데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팔 아팠던 게 금방 낫고 허리 아팠던 게 금방 나면서 다 좋아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통증의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아픈 거예요. 뭐지? 되게 안 아프네. 근데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젊은 제가 혼자 거기를 갔던 거죠. 그러고서 그냥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좋아지는지 알았더니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척추에 주사를 놓고, 나중에는 안에 들어가서 저를 엎드려 놓고서 막 시술 같은, 거의 시술적으로도 막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 더 이상은 여기서 안 되겠네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통증학과를 알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통증학과는 나중에 도저히 할 게 없을 때 어르신들이 가는 게 통증의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소개를 받아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통증의학과를 가서 이 통증을 제가 마비만 시키니까 제 몸은 계속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보로 저는 고질병 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디스크가 터졌을 때, 그냥 준비 없이 저는 바로 수술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막 주사 치료도 가능하고 수술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 수술 안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하면서 저를 되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아, 내가 건방진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보험이 있으니까, 시비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때가 2011년도였어요. 그리고서 그때 수술하다가 잠깐 깼는데, 그때 그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의사분이 쯧쯧 그러면서 터졌네, 터졌어.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저는 수술한 거예요. 터지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아프네. 수술할 땐, 하고 나서는 너무 아팠지만, 진짜 다리에 그 통증이 없어지고 안 아프네. 전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종아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종아리 옆선이. 진짜 막 끊어질 것 같이. 그래서 가죽 벨트로 제가 막 걔를 막 꽁꽁 묶어갖고 막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막 하면서 막 진짜 밤마다 엄청 싸웠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게 안 아픈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두 번째 또 디스크가 터집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수술을 했을 때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아서 그때 잘 씻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또 얘가 마비가 왔는데 제가 그때 어 마비된 몸을 4시간 만에 일으켜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아니 무슨 짐을 그렇게 다 챙겨와요? 혼자 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앰뷸런스에 실려 오는데 저는 짐을 챙겨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되면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저는 그거 하나, 그때 첫 번째 수술했을 때 그 불편감,
그때 했던 그 좌절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마비된 몸을 저는 일으켰거든요. 어떻게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잠깐 마비된 거지 내가 허리를 못 쓰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시술을 또 하게 되고 세 번째 이제 터졌을 때 다행히 그 수술을 했던 큰 병원이 이사를 가고 제가 다른 병원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거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 큰 병원이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저는 나사를 박았을 거예요. 세 번째 터졌기 때문에 나사를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병원이 이사 가면서 제가 찾아간 그 병원에서는 제가 터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걸어왔지만 저 마비가 됐었고요. 저 터졌어요. 그래서 저 수술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제가 결정합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MRI 찍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로 다 보입니다. MRI는 환자용이고요. 엑스레이로 다 보여요. 수술하지 않고 주사 치료랑 도수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믿고 해보시라고 해서 다행히 제가 나사를 박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도수 치료와 그리고 주사 치료로 좋아졌어요. 근데 그 제가 세 번이나 터지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저는 어 이때도 나중에서야 알았죠. 수술하지 않았어도 됐었구나. 저보다 더 심각한 분도 수술하지 않고 회복하는 걸 제가 또 나중에 봤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제일 슬펐던 거는 허리에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감각. 아예 느낌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허리만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 허리만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생식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힘이 어떻게 주는 거지?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소변도 바지에 실수를 한 적이 한 세 번 정도가 돼요. 30대에. 그것도 집 문 앞에서. 정말 엄청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이 30대에 제가 소변을 흘리는 거를 그걸 참지 못하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닦았어요. 그게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마비가 그러니까 신경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공허하면서 그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치료를 받은 거였잖아요.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게 고장이 났던 거죠. 이렇게 저는 나사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에 나의 것이 아닌 이런 것을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세 번째에는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얘는 진짜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술을 하고 평소 했던 복대 모양이에요. 이것도 싸지 않죠. 얘도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워서는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오래 하면 더 척추가 약해진다고, 허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이 복대를 일시적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또 아프면, 다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때 꺼내는 복대예요. 근데 저희 복대는, 저희 제품은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어,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고 잘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뼈대로 해서 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근육을 실시간으로 넣어줘서 내 몸에 힘을 넣어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왜, 베개인데 왜 허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허리 이야기를 준비를 해본 거예요. 왜? 베개를 베면 척추까지 얘가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근육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 머리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척추를 얘가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베개의 이야기를
베개 이야기에 허리 이야기를 같이 넣어봤고요. 이거는 제가 베개를 사용하면서 체험 사례를 적어 놓은 거고, 안고만 있어도 시원하다. 이건 지난번에 해드렸죠. 머릿속이 시원하고 냉기가 빠지는 걸 느꼈고, 몸이 근육통을 느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따뜻해졌고, 그리고 열이 났다. 그리고 침이 더 많이 났으며, 또 안대를 같이 사용했더니 좋았다. 그리고 또 이때 경추와 올인원이 연결되는 느낌, 베개부터 해서 연결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베개만 했는데도 그 척추까지 그게 힘이 들어가는 거, 순환이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잔 느낌을 느끼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다른 날보다 피곤하지 않았지만 또 기분 좋게 잤고, 그리고 또 종아리가 굉장히 간지러웠어요. 베개를 맸는데 종아리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종아리는 또 심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베개를 베서 심장순환이 도움이 돼서 그리고 종아리에 독소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가렵고 또 근육이 계속 또 통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통증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 두 번째 베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체험을 적어 봤는데요. 이제는 저는 진짜 똑바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디스크 환자라서. 불편해요.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베개를 베고 나서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기분이 좋고요. 너무 좋아요. 계속 똑바로 누워 잘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그 시간이 연장이 됐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똑바로 눕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때 매일 내가 베개를 베면서 그 생활이,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또 늘어나고 누적이 된다면 분명하게 제 몸에 좋은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일어나기 싫어서 더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예전에는 피곤하다, 뭐하다 하면은 그러다가 개개되다 다시 잠이 오고, 다시 잠이 오고, 다시 깼다 잠이 오고 이걸 반복했는데 누워는 있지만 베개를 베면은 잠이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어, 피곤하고 하다 이거는 습관인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 생각하는 습관. 근데 일어나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베개를 베니까 똑같은 현상, 똑같은 시간인데 다른 거예요. 일어났을 때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도 내가 피곤한 거 아니야 하는데 오늘도 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이따가 다시 좀 잘까 했는데 또 잠을 안 자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베개가 나에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해서 오늘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 체험 사례인데요. 잠을 지금 2시간밖에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저희 베개를, 소형 베개를, 구매하셨어요. 또 높은 걸 못 베기 때문에 소형을 구매를 하셨는데, 베개가 높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중형 베개를 했는데, 원래 낮은 걸 베거든요. 근데 제가 중형을 권한 거예요. 근데 베개가 높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응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근육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이분이 이제 소형 베개를 구매를 하셨는데 베개가 높은 듯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낮은 베개를 베시는 분이 높은 베개를 베면 자고 일어나서 되게 아프시잖아요. 통증도 동반하고 뻐근하고 하거든요. 근데 높은 듯 했는데 신기하게 일어나니까 안 아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 자석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가 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불편한 듯 했지만 저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자석이 가까이 이제 달수록 더 좋으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분은 기가 배겨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뒤로 반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 뒤로 반대로 해도 거기 이제 저희 지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배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수건을 덮어볼까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원단에도 원적 개선이 있고 수건을 덮으면 자석이 이제 들어가고 해서 어,
안 베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수건을 덮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면서 그때 방법을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도 아프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명으로 고생하니까 기도 당연히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백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백인다는 분들은 그 저희가 겉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거를 반대로 지퍼가 자석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적은 기간 동안은 그 자석 그 지퍼가 없는 평평한 면을 반대로 해서 씌운 다음에 하면 여기가 배기지 않고 그 수건을 덮는 것보다 더 좋게, 더 환경은 좋게, 그리고 불편함은 좀 덜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가 근육이 붙고 염증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자석이 있는 부위로 해서 그렇게 베개를 베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불편하다고 말씀은 아직 없으시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만나게 되면 계속 우리는 일주일마다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여쭤봐야겠어요. 그리고서 어, 또 다음 이제 제 거 옆으로 누워서 제가 목을 이렇게 숙인 자세로 이렇게 아까 제가 척추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예전 습관대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 자세가 저희 보노를 베개를 벤 다음부터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자세를 스스로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또 불편하고 똑바로 누워보니 바로 편해지고 누워서 휴대폰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자세를 틀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똑바로 딱 해보니까 좋고 그리고 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이, 베개를 뱉는데 팔에 뭐랄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면서 바른 자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목티를 함께 착용하시는 거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베면서 제가 핸드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전자파 배출까지 해주겠구나. 원래 저희 제품은 자기장이 들어갔고, 또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해주면서 전자파 배출을 해주는데, 베개를 베니까 자는 동안 전자파 배출이 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전자파를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잘 때 형광등, 그리고 또, 핸드폰, 각종 기계들, 냉장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데 전자파를 계속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는 동안 몸은 회복을 하니까 원래 전자파를 빼낼 수 있는 기능이 있겠지만 내가 약해져 있으므로 잘 때 나의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베개를 베고 그리고 보노 제품을 착용하면 평소에도 전자파 배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몸이 회복하는 자는 시간에 전자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무인도에서도 휴대폰이 터져요.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배출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휴대폰을 해도 어깨가 들리고 호흡이 짧아지는데 그거를 또 순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저희 베개.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베개를 베고 자니까 발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에서 척추, 그리고 전신. 이게 전신이 된다는 게 발이 뜨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양말을 다른 제품을 해도 그렇지만 이때는 베개를 베니까 발이 뜨거워져서 제가 답답해서 그때 벗었어요. 그래갖고 와, 이게 발까지도 반응이 오네 하면서 그때 느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지난번에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수면장애가
진짜 한 8가지에서 7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8가지 중에서 8번 수면 주기 장애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는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은 어느 날 말똥말똥해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진짜 너무너무 멀쩡하게 말똥말똥해요. 그러면서 그게 만약에 뭐 11시에 제가 누웠다 하면은 새벽 5시까지, 아침 6시까지도 말똥말똥이 갑니다. 진짜 어떤 노력을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게 부교감 신경이 잘못됨으로써 내가 몸에 안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8번 수면주기 자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온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베개를 뱄는데요. 원래는 오늘도 5시인가? 제발 6시는 되지 말아라. 근데 베개를 베고 있으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 이거 증상 또 왔는데 어떨까? 베개가 나한테 도움을 줄까? 했더니 그때 제가 잠들려고 했던 시간이 11시, 12시가 아니라 2시 반이었거든요. 2시, 2시 반 정도 됐었는데 일이 있어서 늦게 잠을 잤는데 한 3시 반인가 4시 안 돼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방 잠들었어요. 와,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증상을 저는 아니까 나 진짜 잠 못 자서 내일 어떡하냐? 내일 어떡하냐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베개를 베니까 이 8번 수면 주기 장애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의 수면 주기 장애는 부교감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얘가 그 신경에도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수면 장애, 오늘은 자율신경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리 이어서 이제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베개를 베서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베개를 베면 척추에 힘이 들어가듯이 이 자율신경에 얘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율신경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자율신경이 뭔지 몰랐어요. 자율신경? 자율신경? 그래. 근데 또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중요한가 보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베개를 체험하고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겠다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이거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는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시상하부 뇌관 척추에서 시작하여 신경절에 거쳐 말초장기로 연결된다. 근데 이게 말로 들으면 어려워요. 두 번째, 이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부교감신경은 뇌관과 척수 끝에서 출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그냥 읽으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 해서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운동, 위급 상황에서 심장 박동 증가, 혈관 수축, 동공 확대 등 흥분 반응을 유도한다. 이렇게 이 자율신경이 그리고 또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나 운동에 심장 박동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동공,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소화, 이완 상태에서 심장 박동 감소, 혈관 확장, 소화액 분비, 촉진 등 진정 반응을 담당한다. 두 신경계는 기량적으로 작용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좋아져야지 내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고요.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증상으로는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 기립성 저혈압, 빈맥 불안, 불면,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일상을 나도 모르게 계속 무너뜨려 가고 나를 늙어가게 노화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원인은 스트레스, 가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신체적 질환 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번호 베개를 얘기를 하면서
자율신경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고 가로도 있고 불규칙한 그 생활 습관, 신체적 질환도 있지만 혈액순환, 그리고 자면서 틀어진 내 몸, 이것이 나의 자율신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건강 관리로 규칙적인 수면, 이게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수면, 나 핸드폰 좀 덜 하고 일찍 자야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이 시간 자야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잠만 잤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산다는 게 이 바쁜 세상에서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균형 잡힌 식단 하는 거는요, 공부도 필요하고요.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너무 힘들죠. 습관도 들여야 되지만 시간과 투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얘가 마음대로 되나요? 나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타인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더 많은데 관리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자율신경의 건강에 중요하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과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 내 몸의 균형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겠죠. 지금 내용이 설명이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의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아요. 어렵게 글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가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이 있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요. 낙서를 지운다는 게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여기 척추 시작부터 척추 끝까지 얘가 시작과 끝은 부교감 신경, 그리고 그 중간을 도맡아 있는 애는 교감 신경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중간에 여기 처음에 동공이 확대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부교감 신경 첫 번째 동공을 수축시킴. 같은 동공인데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몸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기도 침샘을 억제하고 침샘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척추가 S자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척추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전체가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 척추를 순환을 시켜주고 근육을 완화하고 또 힘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 심박, 위장, 소화에 그리고 또 포도당. 포도당은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그리고 골반, 내장, 방광.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을 억제하고 수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디스크 환자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에 힘을 넣을 수가 없어서 생식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얘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변을 흘렸던 거. 그냥 소변을 쌀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를 3번 이상 겪었던 내가 자율신경이 좋지 않아서 척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이 방광을 수축하고 억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 번호 만나고 이제는 소변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생식기에도 힘이 진짜 잘 들어가고요. 허리에도 힘이 다 느껴져요. 그건 뭐예요? 척추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여기 방광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방광이 팽창하잖아요. 절대로 힘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소변을 못 넣으셔서 방광이 빵빵하게 팽창됐을 때 배에 한번 힘 줘 보세요.
절대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게 제가 겪었던 거를 조금 느끼는 그런 예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 지금까지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또 다르게 다양하게 볼 수 있었지만 자율신경은 그냥 운동 에너지예요. 내 몸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 몸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내용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율신경은 심장, 소화기관, 혈관 등 여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신경.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그냥 촉진이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얘네가 요것만 하진 않아요.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촉진, 힘,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억제, 내 몸에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밀고 스톱, 밀고 스톱. 이게 뭐냐? 자석과 같아요. 우리는 주고받고 원리, 이 자기장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몸 자체가, 자율신경 자체가, 사람의 몸 자체가 자석과 같습니다. 근육도, 피도. 그래서 자석이 우리 몸에도 좋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자석이 좋다가 아니라 이 자율신경이 자석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내용을 준비해 본 거고요. 또 뭐가 같죠? 동맥, 정맥, 우리 심장, 혈액순환. 얘도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그러니까 근육을 저희 본호는 최종적으로 내 몸에 제공하는 게 근육이죠. 그것도 전기 코드를 꽂아서 힘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근육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이완과 수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넣어주는 거고 순환도, 자석도, 자율신경도 그 원리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어, 베개를 베면 자율신경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몸을 해치잖아요. 근데 자율신경계 이상 시 내분비과에 더불어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실조증이 오면 땀이 나오지 않는 무한증이 생긴다. 제가 여기에 밑줄을 왜 쳐놨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는 언니, 온몸에 땀이 나지 않은 언니, 그 언니 왜 땀이 안 나는지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자율신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율신경에 이상 증상이 나와서 무한증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혈압, 제 친구 저혈압, 이것도 자율신경, 발기부전, 이런 것도 그냥 정력이 아니라 자율신경, 혈액순환, 수축과 이완이 되지 않아서 발기부전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공반사의 소실, 눈물과 침이 나오지 않는 증상, 그리고 배변 기능 이상도 자율신경. 그래서 자는 동안 피가 흐르게 해주고, 그리고 척추가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지 배변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동공이나 이런 눈물, 침. 이게 눈물과 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눈물을 하도 안 흘려서 여기 막힌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피만 원활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도 침도 얘가 잘 순환이 돼야지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주요 증상으로 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열이 달아오른다,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생긴다, 혈압이 오른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배변 기능 이상으로 변비나 설사가 잦다. 이거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번호 만나기 전에 여기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었던 거예요. 병원 가서 진단만 안 받았던 거지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감정 또한
불안초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렵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늘 긴장하고 예민했다. 이것도 제가 갖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로 나오는데 이거는 치료보다는 여기 파킨슨병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의 병, 저희 아빠도 파킨슨, 저희 엄마도 파킨슨, 그렇다면 저는 예약자. 왜 엄마 아빠가 파킨슨이니까 저는 파킨슨 예약자. 그리고 아까 실조증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여기 잠깐만요. 이게 말고 잠시만요. 어, 여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에게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동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합병증으로 해서 자율신경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은 다양하므로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 관리를 해야지 내 몸의 시스템을 내가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 검사 비용만 치료가 아니라 이 비용이 50만 원이래요. 근데 저희 베개 중형이 55만 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비싼 걸까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어, 이 자율신경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계속 보니까 보툴리누스 중독증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음식 그리고 통조림 이런 잘못 보관된 그런 통조림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균인데 이 균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얘가 독소가 생성되는 거예요. 독소를 내 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소가 내 몸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심각한 신경계를 공용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 독소로 인해 발생하며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치료가 쉽지 않다예요. 근데 저희 번호 어떻죠? 이거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건 제 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탁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물에 담가 봤더니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뭔가요? 노폐물, 독소. 아까 그 보토폴리스? 그 독소는 치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고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빼내는 시술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빼내요? 그리고 다양하게 내 몸의 곳곳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그 독소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몸에 근육이 들어감으로써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겁니다. 독소를 빼내야 생각이 맑아지고 독소를 빼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독소를 빼내야 질병이 쌓이지 않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보노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피가 흐르는 강아지, 동물도 해줄 수 있고 특히 사람도 어려운데 동물은 더 어렵죠. 근데 저는 보노 덕분에 우리 귀여운 만두한테 이렇게 독소를 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저는 전신에 보노 제품을 두르고 자는데요. 얘도 이렇게 자면서 잠을 더 잘 자요. 그리고 회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개가 들어가고 매트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진짜 그냥 자는 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노를 만난 덕분에 내일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거 저희 604호에서 제 거 베개, 조경미 국장님, 그리고 김채원 이사님 거 이렇게 해서 베개 방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매트도 들고 다니겠어요 했어요. 베개만 방석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매트도 들고 다닐 것 같네요. 차가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워서 이 모습이 귀여워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해드리고 회사 공지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 공지. 회사 공지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첫째, 회사 동의 없이 동종 업계의 경업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됩니다. 둘째, 사업자들 간의 금전 금품 거래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셋째, 사업자들 간의 명예훼손 유언비어 부정된 언행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부팅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줌 방송 참여, 줌 강의 참석은 출근이 필요 없으며 각자가 머무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회사 제품 및 비포 애프터, 마케팅, 시스템,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회 줌 방송 참석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본호의 줌 강사들을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 월 2회 이상 강의자는 손모가대 5개 증정. 2. 아카데미 참석, 아카데미 월 4회 참석으로 본호의 6대 시스템 수료는 물론 본호의 1대1 맞춤 제품의 특징을 위하여 기술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기술 장착이 되신 분들은 후배 사업자들에게 장착된 기술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3.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함께 사업 설명회를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주체자가 되어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4. 100일 무활동 코드건. 만약 후배 사업자와 선배 사업자 간에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바로 원하는 라인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인간적인 협조가 돈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원칙에 준하는 이들만이 그에 합당한 지원 보너스를 지급받을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배 사업자와 상의하여 편리를 제공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선배 사업자들은 회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의 언론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호는 권위적인 회사가 아닌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본호를 선택한 것이므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인간관계성을 소중히 하는 회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격 모독, 명예훼손, 음담패설, 부정적인 언어 남용, 또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는 등 사업자들 간의 관계성을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애도 없으며 회사와 사업자 운영윤리위원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퇴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호는 매출 증대보다는 인간 성장을 요구했으며 인격 완성과 자아 완성을 통해서 각자들이 꿈을 성취하는 장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매출 증대보다는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원칙을 준수하도록 종용합니다. 본호는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이지만 영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노력한다면 도와줄 것이나 본호 사업자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퇴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원칙을 따르시고 또 회사를 믿고 성공하고자 하신다면 회사가 존재하는 한 포기하지 않은 사업자 그 누구라도 도울 것입니다. 우리 본호 철학은 간단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의 힘은 작으나 다 함께 힘을 모으면 강력해지는 것이 협동이며 단결입니다.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구실해가면서 삽시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번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백 중 100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어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허하니 불평불만, 인격모독, 음담패설,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기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의 전기가 쌓이면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하여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화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화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시작은 바로 의식적인 삼시세끼를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선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의 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꽃을 피우셔서 내가 꽃이 되어 꽃길을 걸어 보시고요. 본호백에 되시면서 나를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백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월요일인데요. 저는 20분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셨겠다 했는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이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엄마가 치매랑 파킨슨이었잖아요. 저는 보노를 만나서 치매도 예방, 그리고 파킨슨도 예방 할 수 네. 있겠다는 자신감이 진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방하고 아프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종결할게요. 아이고, 어디 갔냐? 감사합니다.